병실 앞 현재. 어머님이 얼른 눈을 뜨셔야 할 텐데. 이름 있는 명의들만 모인 병원이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어떻게 걱정이 안 돼? 내가 엄마 아들인데 나보다 더 엄마를 걱정하고 그래? 당신이 너무 걱정이 없는 거겠지. 어? 됐다. 말을 말자.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당신이 있든가. 뭐? 이 상황에 어디를 다녀오게? 그거야 당신이 알 거 없고. 뭐 아마 금방 올 거야. 갑자기 쓰러지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신 지 벌써 일주일째. 시어머니는 아직 눈을 뜨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을 채 못 채웠지만 이미 부부의 정은 사라진 지 오래. 그나마 아직 호적 정리를 하지 못한 건 단순히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 정머리 없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남편 따위 애저녁에 호적에서 정리해버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여튼 여편네가 꼬장꼬장하게. 어? 뭐야? 민정이 저거 어디 가지? 네, 변호사님 통화 가능해요. 변호사? 웬 변호사?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좀 드러나 보자. 네, 아직 눈은 못 뜨셨어요. 뭐야? 저거 우리 엄마 얘기 아니야? 그럼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준비? 헐커니, 저 불효씨 같은 게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 어쭈, 아주 호언장담을 하시네. 준비는 전부 차질 없이 끝냈어요. 준비? 저게 분명 엄마 재산을 노리고 수를 쓰는 게 분명해. 그 녹음 파일만 있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녹음 파일? 어라, 준비를 많이 했나 보네, 요망한 곳이. 평소 어머님을 친아들인 본인보다 성심성의껏 모시는 제 모습이 눈꼴 시려웠던 남편은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을까 늘 안달이었습니다. 드디어 저 효부인 척하는 가식의 가면을 벗기겠노라 장담하며 신이 나서 숨 한 번 내뱉지 않고 한달음에 병실까지 달려갔죠. 병원 복도 몇 시간 뒤. 내가 저 불려시 저럴 줄 알았지. 엄마 일어나셨어요? 내가 얼마나. 엄마 정신이 들어요? 간호사! 간호사! 엄마 내 말 들리죠? 정우냐? 어머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엄마 저 여자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무슨? 엄마 위하는 척하는 저 여자가 뒤로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 당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 이제 일어나신 거 안 보여? 왜? 내가 네 민낯을 꼰지르니까 이제서야 겁이 나나 보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만. 시끄럽구나.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저 여자가 엄마를. 당신 헛소리 좀 그만 좀 해요. 둘 다 그만하지 못할까? 어머님. 시끄럽다. 정우, 넌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니? 민정이가 어쨌다고? 내가 다 들었어. 쟤 방금까지 변호사랑 통화하는 거. 변호사라고? 민정이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아주 호언장담을 하더라고. 이게 사실이냐, 민정아? 어머님, 그게요. 다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다 엄마 재산 노리고 변호사랑 무언가 수를 쓰려던 게 분명해. 정말 그래? 정우 말이 다 맞니? 엄마,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내 어쩐지 네 효심이 깊다 했다. 아무렴 시애미인데 친모처럼. 아들인 나보다 엄마한테 잘할 때부터 뭔가 꺼름직했다니까. 내 말이. 그랬더니 괘씸하게 뒤에서는 내 재산을 노렸던 게야? 어머님, 저 사람 말은 다 오해예요. 무슨 오해? 정우가 네가 변호사랑 연락하는 거 다 들었다는데? 그래,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도 있댔어. 녹음기 물어봐요, 엄마. 녹음기까지? 허냐, 네가 아주 지금을 위해 단단히 준비했구나. 어머님, 제가 설명할 테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시끄럽다. 네가 말한 녹음기가 이거냐? 그 녹음기는 어머님께서 그걸 어떻게... 쓰러지기 전에 네가 좀 수상하게 굴었어야지. 방에 설치했었다. 와, 그럼 설마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다 제가 수 쓴 거야? 아유, 알게 뭐냐? 수를 쓴 건지 뭔지.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소름 끼치네. 밖에서는 그렇게 엄마 위하는 척 하더니 나도 소름이 쫙 끼치지 뭐니.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맨날 나 구박만 하더니 엄마 재산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였냐?
맨날 우리 청우 욕만 해대더니 쟤는 뒤로 다 속셈이 있었던 게지. 그렇게 욕하는 남편이랑 왜 여지 같이 살고 있나 몰라. 꼴 좋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겠다. 저 도둑년을 잡자꾸나. 하!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길래 결정적 증거를 했는지 드러나 보자. 그래, 내 드디어 집안에 든 도둑년을 내 손으로 처단하겠구나. 통화 내용 1달 전. 여보세요? 자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나 말라 죽는 걸 보고 싶어? 아, 미안. 우리 애기 오빠 연락 많이 기다렸어? 말이라고 해.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 너무 서운해. 미안해.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 자기도 다 알지? 그치만 그래도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걸? 나도 우리 애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도 조금만 참자, 어? 그래서 우리 결혼은 언제 해? 좋은 집에서 호강시켜준다며. 아, 그럼 우리 애기랑 같이 살려고 오빠가 얼마나 힘을 쏟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내가 정말 어렵게 수면제를 구했다고. 이것만 딱 타면 돼. 그걸 타겠다고? 그러다 잘못해서 확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못된 말을 하고 그래. 그러면 깜빵 들어가서 자기 못 보는 걸? 아니,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안 위험해.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재워서 어떻게 하려고. 일단 자는 새 서류 정리할 거 하고 계속 잠들어 있음 병원에 계시고. 그런데 그 효부라는 오빠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까? 걔랑은 당연히 이혼해야지. 무슨 소리야? 재산 정리하고 이혼하면 걔한테도 돈 떼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 이혼 위자료만 조금 떼주고 말면 되지 뭘. 그걸로 만족할까? 그 여자가? 만족 못하면 어떡할 건데 지가? 막 소송 걸고 그러면 어떡해. 걱정 마 자기야.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완전 효부인 척하는 여우라며? 그러니까 좀 불안하단 말이야. 돈에 미친 여우인 거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거야. 그래, 뭐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상속분에서 위자료 떼주는 거라서 걘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 그런데 조금이라도 돈 떼어줘야 하는 건 생각할수록 좀 아깝긴 하네. 우리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만큼 엄청 큰 다이아 반지 해야겠다. 그럼 우리 애기는 반지 예쁜 거 고르면서 딱 기다리기만 하면 돼. 너무 좋다. 근데 서류 정리해야 하는데 계속 잠만 자면 어떡해? 어? 뭐가? 그 기간을 딱 조절할 수 있어? 도장은 찍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러게. 아, 이게 용량이 딱 정해진 수면제는 아니라서. 뭐? 그럼 일 틀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일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야. 그럼 조금 많이 타보면 되겠지 뭐. 뭐라고? 그러다 꼭 죽어버리면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에이, 죽는 약은 아니라 약만 살짝 조절하면 돼. 잠만 재우는 거야.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오빠? 그럼 만약에 조금 잘못되면 뭐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재생된 녹음기의 대화 내용은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저의 파렴치한 계략에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녹음기에서는 남편과 제가 아닌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재산을 가로채고 상간녀와 결혼하려는 남편의 계략이 넓은 병실 안을 짜랑짜랑 울리며 퍼져갔습니다. 본인의 꼴통 같은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병실에 울려 퍼지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실 며칠 전. 며칠 전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저는 홀로 어머님이 계시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노크 소리에 깬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휴, 민정이니? 네, 어머님, 저예요. 아휴,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셔요. 얼마 전 네가 나를 찾아와서 정우가 이상하다 할 때만 해도 어머님, 여기 물이요. 물부터 좀 드셔요. 종일 고생하셨어요. 아휴, 그래. 그때만 해도 사실 민정이 네 말을 다 믿진 않았다. 그렇죠. 저도 정말 어렵게 꺼낸 말들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단다. 저도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상간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었지? 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매번 재산 얘기만 하고. 멍청한 게
여자 보는 눈도 더럽게 없구나. 누굴 닮은 겐지.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검은 속내를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죠. 아휴, 나는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래도 어머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믿지 않았지. 그런데 네가 그랬잖니. 제가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은데 정우가 주는 건 뭐든 먹지 말라고. 그땐 정말 다급했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믿어주셔서 다행이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싶었다만 네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 믿었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지 않을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보약을 지어왔더구나? 그 애가요? 웬일이래요? 설마... 그래. 그런데 민정이 네 말이 자꾸 생각나서 먹지 않고 있었단다. 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쓰러지신 척을... 며칠이 지나서 나한테 보약을 잘 먹고 있느냐 물어보더구나. 그걸 또 물어보네요. 급기야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약을 손수 데워주더구나. 네? 어머님 댁에 갔다고요? 그래, 그 게으른 인간이 말이다. 나도 내 아들이지만 잘 안단다. 아,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뭔가 정말 이상하다 싶었단다. 그래서 일부러 마신 척했지.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래, 그런데 내가 어지러운 척 쓰러지니까 119를 부르진 않고 어머님 울지 마셔요. 아휴, 자리를 정리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구나. 설마 상간녀한테 한 건 아니겠죠? 그래, 그 설마다. 그래서 민정이 네 말이 다 맞았구나 싶었지.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아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머리통을 후려쳐주고 싶었다만 참았단다. 잘 참으셨어요. 그 정도로는 아직 한참 부족하죠. 그래, 아무리 아들이라도 죗값은 치러야지. 한 대로는 아깝지 않니? 네, 그럼요. 물론이죠. 그나저나 민정이 너는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 아마 그이는 평생 모를 거예요. 맨날 저 몰래 통화하는 줄 알겠죠. 통화라고?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항상 저 몰래 잠깐 나갔다 온다고 아파트 아래 벤치로 가더라고요. 야, 그 너네 아파트 정자 옆에 있는 벤치 말하는 거니? 네,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그 위치가 너무도 잘 보이는 건 모르는 거죠. 세상에, 설마 그 상간녀를 집 앞까지 불러서 만나? 아니요, 다행히 그 정도로 막대먹은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런데 잠깐 나갔다는 사람이 몇 시간이나 벤치에 앉아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의심한 거구나. 처음엔 거래처인가 싶었는데 하하후후 동네가 떠나가라 웃으니. 그래, 알만하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녹음기를 설치할 생각을 했던 거구나. 네, 맞아요. 한 번도 장소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참, 내 아들이지만 멍청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이죠. 덕분에 어머님이 화를 당하시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이제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으니 본격적으로 저랑 이혼하려 들겠죠. 아마 그렇겠지. 꿈에도 모를 테니.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구나. 죗값을 치르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의 찬물을 확 끼얹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말이니? 좋은 수라도 있니? 제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혼 당할 만한 건수를 하나 만들려고요. 이혼 당할 만한 건수? 민정이 네가 그럴 만한 게 있겠니? 네, 저를 평소 눈엣 가시로 여기니까 더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민정이 네가 그럴 만한 건수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없으면 만들어야죠. 똑같이 어머님 재산을 노린 척이라도 할까 봐요. 그걸로 어떻게 하려고? 그럼 신나서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하고 이혼할 생각만 하겠죠? 그러고도 남을 아이이긴 하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약을 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약을 쓰려고 한단 말이니? 뭐 이런 괘씸한... 당장 데려와! 어머님 진정하셔요. 아휴, 화가 도저히 가라앉질 않는구나. 그래, 그래서 그때 터뜨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병실, 다시 현재. 엄마,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끄럽다. 내가 니놈 같은 것도 아들이라고. 엄마, 다 오해라니까.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 아직도 그딴 소리를 나불거려?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네. 이런 상황에도 그때 헛소리라니. 아무리 멍청해도 어떻게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지 어미를 버려? 엄마, 정말 다 오해라니까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오해는 무슨 오해? 너이씨, 네가 이렇게 모자 사이를 갈라놓아? 내가 뭘? 네가 헛짓거리에서 버려놓은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 네 놈이야말로 가만두지 않겠다. 네 놈은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상속? 아유, 상속 같은 소리 하네. 꿈도 꾸지 마. 아니, 엄마 지금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제 말을 다 믿는 거야? 당신,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가 한두 개인 줄 알아? 뭐라고? 허구한 날 벤치에 앉아서 몇 시간씩 통화했지? 그것만 수십 수백 개야. 반성하는 꼬라지도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더욱 없구나. 아니, 엄마 다 오해. 널 아주 잘못 키웠어. 너 같은 걸 낳겠다고 미역국을 처먹었으니. 아이씨,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내가 그럴 의도는 진짜 아니었는데. 시끄러워.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진짜 내가 그 여자가 부린 여우짓을 잠깐 놀아난 거라니까. 남 탓도 남 탓도 진짜 징글맞다. 뭐? 나 원래 그럴 깜냥도 없는 거 알잖아. 약도 다 그 여자 생각이야. 이젠 지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상간녀한테 뒤집어 씌워? 넌 가만히 안 있어.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을 끼얹어. 너야말로 뭘 잘했다고 소리를 높여?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어? 누가 네 엄마야. 나는 너 같은 못난 아들 둔 적이 없다. 내가 진짜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어? 그렇다고 제미한테 약까지 쓰려고 해? 에이, 그거 정말 수면제예요, 수면제.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 간호사, 이놈 당장 끌어내요. 엄마. 아이씨, 너희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엄마. 어머님, 물이라도 좀 드셔요. 내가 저런 것을 낳겠다고 미역국을 처먹었어. 아휴. 어머님, 내가 민정이 너 보기 나쁘끄럽고 미안하기 짝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셔요. 그리고 고맙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요. 처음에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호되게 꾸짖었지. 네, 하지만 믿기 어려운 말이었으니까요. 다 이해해요. 그 뒤에 병실에 누워서 한참이나 생각했단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저도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도 곁에서 묵묵히 지켜줘서 고맙구나.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가슴으로 낳은 딸이 더욱 값질 줄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란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제 말을 끝까지 믿어주셔서 그런걸요. 내가 나를 지켜준 진짜 딸에게 무엇인들 못해주겠니? 어머님, 이 서류들은 대체... 변호사에게 이미 말은 다 해뒀어. 민정이 너만 여기에 사인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이런 걸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걸요. 안단다. 너의 고운 심성을 잘 아니까 주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그래도 저는... 괘씸한 아들놈이었지만 처음엔 여자 보는 눈이 꽤 있었어. 안 그러니? 실은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었지만 어머님이 눈에 밟혀서... 그것도 알지. 지금만 봐도 눈에 훤하단다. 오죽 속을 썩었겠어.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어머니만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받아주려무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저는 여기에 사인할 수 없어요. 왜 없니? 내 딸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데. 딸이라니요. 어머님. 공증까지 이미 다 받아두었단다. 이제 그만 받아주렴. 어머님, 믿어주셔서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간호사들이 끌고 나가자 어머님은 저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죠. 그리고 저를 진짜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매불망 원하던 어머님의 모든 재산은 진짜 딸인 저에게 물려주겠노라 공증까지 미리 받아 준비해 주셨죠.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어머님의 완강한 부탁에 두 손을 들었답니다.
이후로는 경찰서 출두와 법원 출석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나란히 형을 살게 되었고 저는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죠. 위자료만 조금 떼어줄 거라던 남편의 의도와는 달리 이혼 후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채 어머님과 둘이 모녀지간처럼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통쾌한 복수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